반갑습니다. 백제 철학원입니다. 오늘은 육합의 원리 중에 이제 을경합을 좀 하고요. 다음에는 병신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합을 이해를 할 때 조금 이제 가장 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합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. 이게 음과 양이 만나기 때문에 유정, 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끈끈하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가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봄을 대표하는 게 을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가을을 대표하는 게 경금인데 이는 마치 새싹이 열매화되는 과정입니다. 그러니까 을경합은 열매 맺는 하나의 음양 교적 뭐 그런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주를 풀 때는 이걸 이제 응용을 해야 됩니다. 응용.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진월에 일간을목이 경진을 바라보는 경우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월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럴 경우는 신금이 되는 거고, 또는 뭐 4월 또는 신월 이렇게 월지의 글자에 따라서 을경합의 가치, 이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. 사정 없이 달라지는 겁니다. 이런 거를 이제 사주 풀이할 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을경합은 봄에 새싹이 가을에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. 자, 그거를 이제 표기한 하나의 부호입니다. 자, 이 사주를 보면 이런 사주가 이제 많이 보이죠. 사주를 보다 보면 주변에 아마 이런 사주들을 많이 볼 겁니다. 자,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을경합이 있죠. 을경합, 또 천간에만 을경합이 있는 게 아니고 지지에도 을경합이 있습니다. 묘신, 을경합. 그럼 여기만 을경합이 있느냐? 아니죠. 사중에 이제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을경합입니다. 진중에 을목이 또 있죠. 지장간에 또 을경합입니다. 이런 사주 보면은 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이런 걸 이제 합다사주라고 그러는데 사주가 합이 이렇게 많게 되면 뭐 예 고서에는 불귀다, 귀함이 적다,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남자입니다.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응용을 해봐야 돼요. 이 경금은 본시가 신월에 나와야 되거든요. 가을에 그 본기인데 묘월에 나온 경금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경금은 어릴 유자를 써서 어린 금입니다.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. 아직 금이 완성이 덜 됐다는 얘기죠. 이러한 금은 만약에 묘월에 경금이 나게 되면 여기에 좀 화기가 있어줘야 됩니다. 근데 묘월이니까 병화가 올 수가 없겠죠. 그러면 뭐 여기서라도 좀 병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병을경? 이것도 좀 모양이 그런데요. 여기가 병화가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묘월에 화기를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다. 옆에 어떤 분은 이제 경찰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네. 중요한 것은 묘월이니까 경금이 어리다. 어리면 키워줘야 돼요. 자라나는 계절이니까 묘월은. 그래서 병화가 키워줍니다. 경금을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병화가 있는 게 좋은데 이 사주는 이제 사가 좀 이렇게 멀리 있죠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무 일찍 경금이 을목과 짝을 이뤘다는 거거든요.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면 이 을목이 어린 새싹인데 어린 새싹은 바로 어린 여자를 상징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러신 분인데 이제 부당하게 좀 이렇게 어린 제자들을 뭐 성추행했다 해서 이제 인터넷에 나온 그 팔자입니다.
그래서 그 보면은 좀 감이 오시겠죠. 이 사람을 보면 좀 강압적이라는 게 좀 느껴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딱 8잘 적으면은 이 사람 보면 좀 뭐가 좀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잖아요. 살기. 그리고 미성숙. 성숙되지 못함. 여기에 탐. 탐 같은 게 느껴지죠.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예요. 을목을. 이거는 우리가 좀 부당한 거죠. 계절하고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은 이 팔자대로 산다는 말이 참 이런 거 보면 팔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저도 팔자를 맹신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, 명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참 팔자가 무섭다. 그리고 이 사주에서 조금 더 이제 더 그 폭력성 이런 게 증폭시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. 이 비견이 붙어 있는 것들 거기에 사신형 이게 또 문제예요. 사신형은 뭐냐면 금기가 강해지는 합형이죠. 금기, 살기를 강화시킨다. 그러면 묘목 새싹이 무섭겠죠. 이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묘목이. 월지는 임금에 해당됩니다. 왕이 왕. 이 왕을 건드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 역신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회에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사회, 뭐 골치 덩어리, 범법자 이렇게 가는 거죠. 거기에 좀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교차돼서 합되는 것 자체가 썩 좋은 게 아닙니다. 이렇게 이 비견 밑에 깔려 있는 을목, 남의 여자죠. 이게 유부녀죠, 유부녀 남자니까 이런 식의 개념들을 잡다 보면 사주가 아주 쉽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사주를 조금 제가 열매 하니까 조금 이제 이게 좀 시시하다. 뭐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열매가 모든 사주의 핵심 키워드입니다. 이거를 형상화만 시킬 수 있으면 사주가 많이 보여요. 여담으로 어제 상담했던 분 사주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이런 거 보면은 을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. 생명체가. 여기에 해였고 이분이 여기가 무였는데 무고였구나. 어제 상담하신 분의 여명인데 축월에 을목 생명체가 수기를 먹고 일지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남편 보기 좋겠죠.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 대강 큰 틀은 잡아낼 수 있다. 사주는 항상 큰 틀을 봐야 됩니다. 이렇게 큰 틀을 본 연후에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, 디테일한 것은 그때 들어가야 돼요. 이런 게 다 십시인이나 이제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팔자의 모양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. 예.